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윤희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이 윤희님이 어떤 행사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PPT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프리젠터를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프리젠터가 있었죠. C사의 땡P140S라고 하는 10년도 더 된 프리젠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하던 와중에 아이고 이런 요 USB 동글 부분에 접촉이 안 좋아져 가지고 자꾸 작동을 하다 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하나 새로 사야겠구나. 뭐 꼭 저희 딸내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도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발표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프리젠터를 하나 새로 장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프리젠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내돈내산입니다. 협찬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나비의 NV59 PPT60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리뷰는 세계 최초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비의 NV59 PPT600이라는 프리젠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일단 프리젠터라고 하면은 레이저 포인터 기능을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의 그 레이저 파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레이저 파장이 53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숫자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리젠터에는 배터리가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충전식 배터리라는 얘기죠. 3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을 어떻게 하는데? 충전은 USB-C 타입 포트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프리젠터의 기능 중에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지를 앞으로 뒤로 옮기려면 신호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그 주파수는 2.4GHz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메모리가 있어요. USB 타입 A인데요. 용량이 512MB입니다. 사이즈는 29.4, 131, 13.1mm입니다. 얄쌍하게 생겼죠. 그리고 무게는 32g입니다. 아주 가볍죠. 그럼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C사의 땡P140S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이저의 파장은요 650나노미터라고 해요. 아니 530나노미터, 650나노미터 이거 무슨 얘기냐고. 이게요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530나노미터 파장은요 그린 레이저이고요 650나노미터 파장은 레드 레이저입니다. 즉 레이저 포인터의 레이저 색깔이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보다 그린 레이저 포인터가 훨씬 더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게 된 것이죠. 그럼 배터리는 어떠냐? C사의 땡P140S는 그냥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충전 문제는 생기질 않겠죠. 그리고 주파수는 2.4GHz 동일한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사이즈는 3710-16mm인데요. 생긴 걸로 봐서는 조금 작달막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는 25g입니다. 와, 더 가벼워? 근데 문제는 이게 AAA 배터리 2개의 배터리 무게를 뺀 무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무거워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가격은 NV59 PPT600이 119,000원이고요. 땡P140S가 29,81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뭔 놈의 프리젠터가 10만원이 넘어. 아니,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프리젠터면 프리젠터지. 그냥 뭐 한 3만원짜리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걸 왜 굳이 12만원 가까이 주고 사냐? 나름 쓸모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골랐겠죠. 그 의미는 차차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19,000원? 이것도 바가지 쓴 거 아니냐? 관자 감 떨어졌구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분명히 저는 119,000원이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89,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잘못 샀나? 처음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아닙니다. 일단 제품명이 달라요. 제가 산 거는 PPT 600이고요. 89,000원짜리는 PPT 550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레이저의 색깔이 다릅니다. PPT 600 제가 산 거는 그린 레이저이고요. 그리고 PPT 550은 레드 레이저입니다. 제가 그린 레이저를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그린 레이저를 샀습니다. 아니 이게 3만원 더 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 이거는 또 가심비의 영역이니까 제가 조금 더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면은 아하 프리젠터로군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네, 이런 캐링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매뉴얼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 캐링 케이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케이블이 보이네요. 한쪽은 USB-A 타입, 그리고 다른 한쪽은 USB-C 타입입니다. 충전용 케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스트랩이 들어있네요. 그리고는 바로 본체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프리젠터 이거 말고도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죠? 보통 프리젠터에는 동글이 있지 않나? 노트북이나 PC에 꽂아가지고 프리젠터랑 통신을 하게 만드는 그 동글이 없잖아. 그거는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같이 살펴보시죠. 이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한 바 형태인 것이고요.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색깔은 마음에 드는군요. 그레이톤인데 본체는 살짝 광택의 느낌이 있는 무광의 그레이톤이고, 버튼은 고무 느낌의 신축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어서 보는 각도나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꽤 디자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나름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정면인데요. 전형적인 프리젠터입니다. 제일 먼저 위에 보이는 것은 인디케이터인데요. 요거는 버튼을 누르면 깜빡깜빡 하고요. 그리고 충전을 할 적에도 충전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충전 중인지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버튼이 있는데, 위로 버튼을 누르면 한 번만 똑 하고 누르면 업 버튼이 되는 것인데, 요게 재밌어요. 요거를 꾹 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꾹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쇼에서 편집 모드로 돌아가거나, 이런 슬라이드 쇼의 비긴, 엔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재밌죠. 마찬가지로 아래 버튼은요, 한번 꼭 누르면은 다운 버튼이 되는 것인데, 이걸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이 블랙이 돼요. PPT를 하다가 잠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 멈춰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이 버튼은 레이저 포인터 버튼입니다. 그린 레이저라고 했죠. 그러면 이 왼쪽 버튼은 뭔데? 요거는 디지털 포인터입니다. 디지털 포인터는 뭐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경우가 옛날에는 천으로 된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PPT를 쏘면서 그 스크린 위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조합을 쓰지 않고 바로 대형 TV에다가 PPT를 시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TV나 아니면 아주 커다란 모니터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한번 쏴보셨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에 스크린에서 쓸 때보다 레이저 포인터의 효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디지털 포인터라는 개념입니다. 모니터나 대형 TV 같은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PPT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터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디지털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요건 나중에 어떤 기능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디지털 포인터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꾹꾹 하고 두 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포인터의 모드가 변경됩니다. 사실은 이 프리젠터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포인터의 기능 말고도
확대경 기능이라든가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들은 조금 이따가 성능을 보여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오른쪽 옆면인데요. 위쪽에 뭔가 버튼이 길쭉한 게 보이죠? 요걸 확대를 해볼게요. 야,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아이콘이 뭔가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요 위쪽의 버튼은 노트 버튼입니다. 펜 같은데 이렇게 선 같은 거 그어놓은 것 같은 그림이 있죠? 요걸 누른 상태에서 공중에 휘저으면 선이 그려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글씨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울 땐 그럼 어떡하지? 그게 바로 아래 버튼입니다. 한번 꾹 누르면은 여태까지 썼던 그런 모든 그 노트들이 싹 다 지워지는 이레이저 기능이 있고요.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볼륨 버튼이 됩니다. 볼륨? 무슨 볼륨? 보통 PPT에서 동영상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이럴 적에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볼륨 메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이 프리젠터를 아래 위로 공중에서 휘저으면 볼륨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기기 안에 중력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력이 변함에 따라서 볼륨을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는 볼륨 버튼이 여기 숨어 있다 이거죠. 재밌죠? 나름 아주 기가 막힌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USB-C 타입 포트가 되겠죠. 자, 뒷면을 보시죠. 뒷면에 뭐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밑쪽에 뭔가 살짝 뭐가 보이죠? 요게 USB 동글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보자고요. 자, 이제 왼쪽이고요. 왼쪽에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파워 버튼입니다. 요거 on, off 버튼이 있죠. 그리고 요것은 위쪽 부분인데요. 요게 바로 레이저 트랜스미터, 즉 레이저 쏘는 구멍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린 레이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거 뭐냐? 뭐가 뺄 수 있게 돼 있나? 네, 요게 바로 USB 동글이자 메모리인 것입니다. 요걸 이렇게 딱 빼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동글 역할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USB 메모리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스펙에서 설명드렸죠. 이 메모리의 용량은 512MB입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프리젠터를 쓰면서 이 USB 동글은 수없이 봐왔지만 이 USB 동글이 메모리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프리젠터 이제 안쪽을 보자고요. 그럼 뭔가 허연 게 보이죠.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USB 동글의 포트 삽입부가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걸 굳이 꾹 하고 힘주어서 누르거나 끼우지 않아도 척커덕 하고 가서 붙더라 이거죠. 그래서 수납이 되게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여기서 바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이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뭐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요게 뭔가 잠재력이 있는 뭔가 좀 다른 프리젠터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성능을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성능은 뭐 똑같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버튼 누르면 당연히 레이저가 나오고요. 아래 위 버튼 누르면 페이지 위로 아래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슬라이드 쇼에서 편집 모드로, 또 편집 모드에서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아래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블랙이 됐다가 다시 슬라이드 쇼로 돌아왔다가, 이런 것까지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쓰신다면 우리는 이 11만 9천 원의 가격 중에 한 6, 7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다. 무슨 기능? 이거를 위해서는요, 프로그램의 설치가 좀 필요해요. 자, USB 동글이 USB 메모리라고 했죠. 요거를 컴퓨터에서 한번 탐색기로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런 실행 파일이 나와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나비 디지털 포인터 설치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가 됐으면 실행을 해봐야죠. 그럼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디지털 레이저라고 하는 것, 이게 디지털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폴트는 빨간색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색깔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포인터의 동그라미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일정 구역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영역만 딱 비춰주는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메뉴에는 확대가 있죠. 이 확대는 돋보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글씨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정 이미지 하면은 아까 전에 디지털 포인터 해가지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이제 포인터 설정 같은 데 가 보면 디지털 포인터의 속도라든가 프레임률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 기능 같은 것들도 색깔을 뭘로 할 거냐, 라인의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확장 스크린을 쓰는 경우에 시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일정 시간마다 진동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런 기능들은 모두 다 PC에 연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신이 좀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컴퓨터 내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시면 꽤나 재미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나비 NB59 PPT 600의 단점 또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충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네. 물론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인디케이터가 깜빡깜빡 하면서 충전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으로는 혹시 나중에 좀 더 다음에 버전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게이지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충분해, 내지는 미리미리 충전을 해도 뭐 이런 걸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일반 프리젠터로서는 상관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뭔가 다양한 옵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용법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사용법이 조금 까다롭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훈련이 필요한 면이 있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만족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점에 그렇게 만족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USB 동글하고 메모리가 일체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 프리젠터를 쓸 적에는요, 동글은 동글대로 따로 꽂고, 또 프리젠테이션 할 PPT 파일이나 아니면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컴퓨터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USB 메모리에다 넣어가지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나의 동글 엔드 메모리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편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이 동글 앤 메모리가 빌트인이 된다라는 것이 또 마음에 들었죠. 즉 프리젠터 하나 본체만 갖고 있으면 굳이 따로 동글을 챙기지 않아도 어디 가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더라.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빌트인 되는 방식이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더라. 정말 만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터리가 충전식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요즘 건전지 값 장난 아닙니다. 꽤 비싸요. 그런데 프리젠터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장기간 방치해둬가지고 자연방전이 돼서 또 사야 되고 이거 좀 짜증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충전식 배터리를 쓴다라는 것이 꽤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전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한 5분 정도 충전해 놓으면은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하나 정도는 너끈하게 쓸 수 있는 정도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저 포인터와 디지털 포인터를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스크린과 모니터 내지는 TV 같은 데서 양쪽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에야 주로 프로젝터를 쏘는 스크린 위에서 프리젠터를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못지않게 대형 TV나 대형 모니터에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화상 채팅이나 온라인 원격 강의 같은 데서도 디지털 포인터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꽤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요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분명히 가격적으로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프리젠터인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다. 야, 요거 좀 세죠? 뭐 3만원 4만원대에 좋은 프리젠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기능 때문에 내지는 이런 장점 때문에 뭐 10만원 넘는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 라고 한다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능적인 면 내지는 편의적인 면에서 충분히 저는 투자를 할 만하지 않을까. 특히나 강의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희님은 이 프리젠터를 이용해서 발표를 썩 괜찮게 했나 봅니다. 선생님께 아주 커다란 칭찬을 들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신박한 프리젠터인데 프리젠터 자체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또 이런 신박한 기능을 가진 프리젠터가 있었네. 재밌네. 관심이 꽤 가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